자, 지금 드루킹 사건 특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이 드루킹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될 건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드루킹이 옥중서신을 후회한다. 사법부 존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루킹의 한 측근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써서 언론사에 보내 신경을 공개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조선일보에 공개한 그 부분을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루킹은 나와 경공모 회원들을 인사청탁이나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여론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편지를 썼다. 여론조작 혐의 재판에서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변호인한테 들었을 때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변호인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드루킹은 지금 네이버 댓글 조작은 처음부터 다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별 의미는 없고 옥중서신을 후회한다 말을 한 부분은 드루킹이 이렇게 밖으로 편지를 썼으면 큰 사회적 문제를 낳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또 흐지부지 돼서 요즘은 드루킹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보다 옛날에 한나라당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라는 걸 보도하는 언론 보도 숫자가 훨씬 높은 부분에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당분간 은인자중하는 척 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다 판단했는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상한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또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전번에는 변호인이 없다라고 윤평 변호사가 드루킹의 사생활 소송을 맡아주는 변호사가 전달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에는 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국선인지 사선인지 헷갈리는 공식적으로는 사선이지만은 드루킹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마중 변호사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당 보고 나서서 이거 좀 짚으려 했는데 선거 전에요.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입으로나 사고치고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썬데이 저널이 옛날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LA에 교민들이 주로 보는 인터넷 신문이죠. 일찌감치 4월 19일 날 보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숨겨진 드루킹의 실체 전말이라는 내용 중에 이 사정기관 관계자가 김경수와 드루킹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직후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변에 말을 했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고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본 사정기관 관계자의 주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관계자는 이 사건 정보를 입수하는 순간 정치적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한 줄 한 줄 읽어갔는데 그 내용에 보면 드루킹의 일방적인 의사만 김경수한테 전달한 것처럼 말한 이런 보도와 달리 김경수와 드루킹이 쌍방향 대화를 했는데 김경수가 기사 제목과 URL을 직접 찍어주며 댓글을 조작한 사례가 최소한 수십여 건에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김경수가 당신들 즉 경공모 활동 사항을 문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렇게 썬데이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아닌 문 대표라는 표현은 이 댓글 조작이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이후에, 이게 4월 19일이니까 실제 이후에 당선 전에 대선 운동을 도운 것도 이만여 건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사 김 의원이 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드루킹을 격려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도, 선데이 저널의 드루킹 관련 보도는 4월 19일인데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난 사실이 지금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을 볼 때, 그 외에도 여기에 많은 기사들, 특히 경찰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내용이 이렇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또 하나의 보도가 있는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의 무서운 음모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임종석은 총통령, 흡사 박근혜 정부 몰락 전철을 보듯 그렇다 하면서 문정부 내부 암투 그 서막이 올랐다. 이러면서 안희정, 이재명도 거론하면서 사실상으로 지금 김경수나, 여기는 송인배는 안 놉니다. 그 뒤에 이제 등장을 했죠. 송인배. 이런 부분이 이제 전개되는 것도 결국은 제거의 일환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 선데이 저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데이 저널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보니까 그간에 제가 하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요신문에 보면, 이 광고에 보면 차기 해가지고 임종석, 이낙연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차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보입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호철이하고 양정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대선 끝나고 져서 2010년까지 이렇게 초야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던 문재인을 대통령 가자고 끄집어내어서 2012년에 당의 후보로 만들고 또 대선까지 끌고 가서 될 뻔하다가 안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또 5년을 더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한 8년을 이 짓을 했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뭔 죄를 지었다고 두 사람이 한국에도 있지 못하고 해외로 떠들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되는가? 지금 양정철과 이호철이 문제라면 지금 현재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 안 될 사람들 별로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 두 사람이 말로야 사고치기든 했지만은 크게 부패 사고를 친 적도 없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도 근처에 못 오게 하느냐? 그리고 해외로 떠돌아야 되느냐? 권력 핵심 양철이요. 그것도 지금 이상했고, 이 정권 출범하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게임 관련해서 한 정부 관련 이 산하기관 이 책임자의 폭로 이후에 그야말로 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낙마해버렸어요. 자, 전병헌이 가진 이 무게로 보면 정치적인 캐리어나 이 테크닉이 거의 청와대에서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장악이 불편한 쪽에서 전병헌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습니다. 그렇게 전병헌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안희정입니다. 안희정은 엉뚱하게 지사를 하지도 않고 당대표 출마하지도 않는다면서 석연치 않게 지사 3선을 포기하고요.
나와서 해외로 가니 어쩌니 하던 찰나에 지금 미투가 터져가지고 안희정이 날아갔습니다. 안희정이 대권에 도전을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아니겠죠. 대권에서 철저하게 문재인을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래서 안희정은 별로 찍힐 일이 없었습니다. 이재명과는 달리요. 그래서 안희정은 오직 다음 차기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사도 안 하고 당 대표도 안 하고 해외 좀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 그걸 못 참고 미투로 안희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겉으로는 미투를 폭로한 여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지만 안희정도 어쨌든 지금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정치적 재기가 끝났죠. 자, 안희정도 불구속, 전병헌도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호철, 양정철은 해외로 떠돕니다. 이렇게 날린 사람들을 구속은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은 이 학위에 따라서 문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치명적일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는 건수죠. 자, 그런데 김경수가 지금 지사직에 안 나가겠다 했는데도 굳이 출마를 하라 해서 출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출마시켜서 선거로 끌고 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때도 척건이었고 문재인 때도 척건인 사람은 딱 둘인데 송인배, 김경수. 한 사람은 의원이고 한 사람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의 비서관입니다. 그러면 이 송인배와 김경수는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김경수는 이 봉화 마을에 끝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비서였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드루킹 사건으로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수명이 거의 다 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송인배하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날아가게 되고 혹은 문재인의 불똥이 튈 여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제 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재명 말고는 박은순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박은순은 사실은 제가 전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지자체 선거 전에 경남으로 나가라고 임종석이 이야기했다라는 한간의 소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박은순이 그를 거절하고 다시 삼선으로 서울시장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번에 친문들이 그리고 문파들이 전해철을 밀면서 이재명을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디스했음에도 이재명이 정치력이 있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재명이 거의 골인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일주일 정도 남기고 지금 제3의 후보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김부선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터뜨리다가 마침내 이제 그제는 주간 동아가 보도하고 어제는 KBS가 김부선 인터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이 한간에 제기된 의혹이 다 맞다라고 확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생활에 대한 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부분을 넘어서 이제 사생활 영역이 아닌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선거 토론에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위를 다투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은 당선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니 안 하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재명의 정치적인 수명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등장되고 있는 내용들이 워낙 지저분해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어서 낙곰수 3인방, 이 정권 들어서 뭐 공중파에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활발하게 언론인으로 설치던 낙곰수 3인방,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는 이미 낙마가 됐지만은 이 사건에 또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마하거나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여권의 핵심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편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들도 지금 제거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박은순 시장은 과연 살아남겠는가? 본인이 대권 의지를 지금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삼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은순 시장만 지금 남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그러면 무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선거 때 이런 일을 벌이는가? 보통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범여권이 총출동을 해서 이재명을 감싸야 되지요. 행여라도 경기도지사 자리가 한국당의 남경필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싸는 사람이 없이 공지영이니 뭐니 해가지고 범여권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만한 이 장애 인물들이 더 공격을 하고 있고 문파들이 전부 나서서 드디어 이제 터졌다 죽이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권력 핵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눈치를 좀 채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광주 유세에서 쓸데없는 것 같고 말이 많은데 도지사는 일을 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 한 게 공식적으로 옹호해 준 전부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여권 내부에서 이재명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청소하자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정리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착착 봤을 때 이제 여권에서 과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실제로 대권에 도전할 만한 인물 중에서 이제 거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다음 대선을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정말 오늘 한 신문, 이 타블로이드 주간지가 언급한 대로 이낙연과 임종석인가? 이낙연은 만약에 그렇다면 둘러리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고 결국은 임종석을 위한 구도가 다 짜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죠. 왜 문재인은 임종석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가? 문재인 스스로 임종석을 자기로 띄우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에서 누가 어떤 공작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요. 심정은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유대인 속담에 어떤 이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군가로 봤을 때 지금 임종석 대망론이 슬슬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드루킹 사건과 이재명이 날아간 사건이 따로따로 해석되지만은 이 따지고 보면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3부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북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쭉 생각하고 있는 자기까지의 플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런 플랜에서 문 정권이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나 합의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 2명을 깜빵으로 보내고 야권에 수십 명을 깜빵으로 보내면서 칼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권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청렴하다. 제가 볼 때 그런 정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0%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게 정말로 자기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대한민국에 지금 여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 실력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쪼다들이고 대한민국의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둘러리 엑스트라 배우들에 불과한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 있습니까? 전부 다 정해진 시효로 가는 국민들 스스로가 둘러리 아닙니까? 한번 이 지금 진행에 대해서 전부 이것이 그야말로 루머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